안녕하세요, 미니파파입니다. 어저께 제가 너무 피곤했는지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일찍 잠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지금 깨가지고 부랴부랴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머리가 너무 산발이 돼가지고 머리를 다시 정리하고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급하게 모자를 쓰고 영상을 찍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새벽 3시 22분인데 지금 빨리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자를 쓰고 하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 영상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월 중순을 지나고 있는데 12월에 산타 랠리가 이어질지 대주주의 세금 문제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문제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증시가 조정을 받을지 주식하시는 분들은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죠. 항상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기업의 가치에 집중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매일 변화하는 테마 따라서 매매하시다간 내 계좌에 남는 건 파란색 숫자일 뿐이에요. 자, 오늘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주목하고 있는 유망산업, 이 산업이 안 나오면 사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예상하셨을 만한 산업, 바로 5G 산업입니다. 5G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5G가 뭐예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답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몇 년 전부터 5G 이렇게 했는데 정말 5G 자신 있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보통 4G보다 데이터 속도가 빠른 거? 뭐 요 정도? 보통 이 정도만 아실 뿐 왜 5G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지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자, 이전에는 잘 모르셨어도 돼요. 지금부터 알면 되잖아요. 제가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5G가 있다는 건 그 앞에 1G, 2G, 3G, 4G가 있었다는 거죠. 우선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5G를 이해하시는데 편하실 거예요. 이 숫자 옆에 G를 붙이는 건 영어로 제네레이션, 한 세대를 말하죠. 우리가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부르는 세대, 그 세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G는 5세대 무선 이동 통신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5G를 알기 전에 그 전에 1G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1G는 아날로그 방식을 말해요. 문자도 되지 않고 음성 통신에 집중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진의 전화기를 보시면 무게만 1kg가 넘어요. 지금 40대 중후반, 50대 이상 분들은 이 전화기를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전화가 안 올 때는 운동기구로도 사용을 했다고 해요. 자, 2G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1G는 음성통화에 집중을 했다면 2G는 기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을 사용하게 돼요. 음성과 문자, 데이터를 통한 인터넷도 되긴 했지만 쓰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한번 데이터를 썼다 하면 데이터 요금이 엄청나게 나왔으니까요. 이 아직도 2G 폰을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죠. 자, 빠르게 3G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이 3G 방식이 사용됐어요. 데이터 속도가 조금 빨라지고 멀티미디어가 가능해졌어요. 이때부터는 여러 국가에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해외 로밍이라는 게 가능해졌어요. 다음 4G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4세대 무선 이동통신 LTE라고 부르죠. 롱텀 에볼루션이라고 합니다. 3세대와의 차이점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이 동영상과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또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의 고품질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이 4세대 이동통신 이 방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 세대가 점점 발전할수록 그에 따라서 어떤 기능들이나 데이터의 속도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죠.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제 5G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5G의 핵심은 다수의 기기들을 지원해야 되고 응답 속도가 빨라야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우선 다수의 기기를 지원한다는 건 우리가 많이 들어본 IoT, 사물 인터넷이 작동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그 스마트폰 외에는 어떤 다른 기기와 연동해서 쓰질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IoT, 이 사물 인터넷 때문에 기기와 기계가 서로 연결되는 환경, 즉 스마트폰과 냉장고, 에어컨, 보일러, 자동차, CCTV, 공기청정기 등 여러 전기기기들과 서로 상호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많은 기기들이 서로 빠르게 반응하면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전 4세대 데이터 방식과는 다르게 빠른 데이터 속도를 요구하는 5G 방식이 필요했던 거죠. 그럼 왜 응답 속도가 빨라야 하는 5G가 필요한 것인가? 쉽게 자율주행차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율주행이라 하면은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러 센서들을 이용해서 기계가 대신 운전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앞에 차가 가까이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이 통신상에 데이터 반응 속도가 느리다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는 신호를 늦게 받기 때문에 브레이크 반응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교통사고가 나는 거죠. 이처럼 갑자기 사람이 뛰어들었을 때 이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 반응 속도,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이 5G의 데이터 속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IoT, 이 사물 인터넷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요. 결론적으로 다수의 기기들이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원활하게 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응답 속도가 빨라야 하는데 이전 4G에서는 그 속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4G보다 수천 배 빠른 5G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섹터 중에 자율주행, AI, 클라우드, 인공지능 로봇,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문제없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5G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5G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5G가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좋은 만큼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알면 그 문제점을 해결해 줄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찾아보시면 그 답이 나오는 거죠. 제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1G부터 5G까지 이 무선 이동 통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무선 이동 통신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무선 통신이라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은 이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이 되고 통화가 되고 동영상을 보고 다른 기기들을 제어도 하는 이 모든 걸 이 선이 없는데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통신사에서 데이터라는 걸 주면 그 데이터를 우리는 무선으로 받아서 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무선으로 받아서 쓰는 걸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5G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서 어떤 기업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그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상대방에게 입으로 말을 하면 상대방은 당연히 귀로 듣겠죠. 사람과 사람이 어떤 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서로 말하고 듣는 게 가능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사람의 소리라는 것은 이 성대의 울림에서 공기 중에 파장이 생겨요. 이 파장이 상대방의 귀에 있는 고막에 전달이 되면서 그 고막이 울리면서 그 울림이 달팽이관을 통해 신경에 전달되어졌을 때 우리가 들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성대에서 나오는 파장이 크면 클수록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이 파장, 이 소리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나보다 한 1km 떨어진 사람에게 말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말이 들리나요? 절대 들리지가 않죠. 그 이유는 뭐겠어요? 이 성대에서 나오는 파장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 1km 떨어진 상대방에게 이 성대가 울려서 나오는 파장이 가다가 흩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사람의 목소리의 전달, 이 성대의 파장을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이 이유의 얘기를 들으면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제가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소리의 파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잘 생각하시고 무선 이동통신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무선 이동통신, 원리는 사람의 목소리의 파장과 비슷한 거예요. 이 공기 중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전자파라는 게 존재를 해요. 이 공학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전자파에는 특정 주파수가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라디오를 들을 때 주파수를 맞춰라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 특정 주파수라는 게 있는데, 이 무선 이동통신은 그 특정 주파수에 파동을 줄 수 있는 통신사 기지국에서 파동을 주고 그 파동을 이 핸드폰이 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사람이 소리를 내는 입의 역할을 하는 주파수에 파동을 주는 쪽은 통신사의 전파 기지국이 되겠고, 사람의 귀의 역할을 하는 그 파동을 받는 건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들의 안테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좀 쉽게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쉽게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동이라는 게 퍼져나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소리가 1km 밖에 떨어진 사람의 귀에 잘 들리지 않는 것처럼 기지국에서 보내는 전파가 이 멀리 있는 핸드폰이라든지 여러 기기에 바로 전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파를 중간에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지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5G 폰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에 5G 기지국이 많이 설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5G 폰이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기지국이 많이 설치가 되지 않았다. 이 기지국이라는 게 이 전파를 중간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하는 핵심 포인트인 거죠. 이 5G는 4G보다 데이터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만 이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 직진성이 강한 고주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지국이 4G보다 5배 이상이 필요하다고 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 전파를 통신사에서 쏴줬을 때 이 전파가 전달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전파를 다시 이어주는 기지국이 많이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 기지국이 많이 세워지지 않은 것이 5G가 지금 활성화되지 않는 것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4G의 기지국보다 5G의 특성상 기지국이 5배 이상 많아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기지국이 생겨야 되겠어요. 그래서 무선통신 기지국에 장착되는 각종 장비 및 부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5G의 대장주 KMW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왜 KMW가 5G의 대장주고 왜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는지 좀 감이 오시죠?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이 기지국 때문이었던 거예요. 물론 5G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 기지국 말고도 여러 가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하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드린 5G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5G의 어떤 개념 정리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더 깊이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이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